자, 안녕하세요. 주식 입문 초보 주린이를 위한 속성 교육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주린이를 위한 속성 교육 과정이다라고 해서 커리큘럼을 좀 짜고 이 컨텐츠를 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주린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시고,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두 번이건 세 번이건 반복해서 좀 보셔야 되시는데, 내가 좀 주린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랑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좀 투자 아이디어 좀 받아가겠다, 저한테 실전 매매에 필요한 좀 스킬들을 좀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번 정도는 이 해당 영상, 이 해당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주린이를 위한 교육 영상이다라고 만들지만 이 영상의 취지가 뭐냐? 이 영상의 취지가 뭐냐? 주린이 분들도 이 기초교육 컨텐츠만 전부 좀 달달 외워서 숙지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실전 매매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한 영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막 개략적이고 불필요한 내용들을 다수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고 오히려 속성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영상의 길이들도 그렇게 길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좀 투머치하게 학술적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뭐 그거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은 상스럽게 표현을 하면은 돈 벌어보자 라는 건데, 뭐 굳이 경제학적으로 뭐 학술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배제하고 담백하고 좀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주식 스킬들을 알려주기 위한 영상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랑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씩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의 앞으로 좀 드릴 지금 이 영상에선 또 다루지 않을 한 단계 좀 위 차원의 매매 스킬들을 좀 제공해 드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영상에 이 제가 제공해 드리는 기초 교육 자료에 좀 기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스킬이고 만들어지는 좀 뭐랄까 매매 원칙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상 같은 경우를, 이 영상 시리즈를 한 번은, 최소 한 번은 좀 시청하시고 넘어가는 게, 저랑 같이 매매하시거나 저한테 이제 좀 투자 아이디어, 좀 투자 스킬들, 실전에 바로 적용되는 그런 스킬들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더 효율적인 접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간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주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 분석, 이 경제 상황을 좀 봐야겠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을 좀 봤으면은 그 시점마다, 현 시점에서의 어떤 산업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이 커리큘럼 과정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일 것 같아요. 기업 분석. 결국은 어떤 주식, 삼성전자 주식 뭐 오늘 사요? 오늘 사도 될까요? 오늘 사도 좀 유리한 지점에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 봐야 되잖아요. 그거 바로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스킬들에 대해서는 좀 뒷순서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중구난방으로 설명드리는 것 같아도 보시면요, 경제, 더 큰 차원에서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런 다음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좀 상장되어 있죠. 뭐 ETF나 ETN 그런 종목들 다 제외하고 순수 기업으로는 2,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한 종목 어떤 거 추려낼 것이냐, 그 접근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뭐랄까요, 현명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주로 우리 시장에서는 탑다운 방식이다. 탑다운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이 커리큘럼을 좀 꾸며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란 뭐냐? 그냥 학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하나의 단위를 주식이라고 한다. 뭐 부르고요. 주식을 매수하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하면 그 회사 삼성전자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의결권, 나의 목소리를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하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어서 의결권을 갖는다.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할 때 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게 뭐가 있어요? 시세 차이. 주식을 매수하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면은 언제거나 또 팔 수가 있잖아요. 내 맘대로 팔 수가 있는데 그 시기는 개인들 본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게 되면은 뭐가 발생해요? 시세 차이. 삼성전자 주식을 5만원에 우리가 사서 10만원에 판다라고 하면은 이 5만원에 한 주당 5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의결권이나 배당금 뭐 이것 또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되기는 합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긴 하지만 주로 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매를 많이 한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좀 돈 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좀 잘 노려야 되는 것이 이 시세 차익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들 저한테 질문을 하시죠. 어떤 종목 사면 돼요? 종목 뭐 살까요? 그것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거 잘하니까 시세 차익 내는 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낮은 가격에서 사서 높은 가격에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 짚어드리는 거 그거 잘하니까 물어보시는 건데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한다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것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의결권을 갖거나 배당금을 받거나 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우리가 이 커리큘럼 과정을 배우고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거 조금 속 시원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돈 벌려고 하는 거 다 이런 시세 차익이나 뭐 배당금을 노리고 우리가 매매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간단한 개념인데 한 번만 좀 말씀드리고 가면은 매수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식을 산다, 주식 증권을 산다라는 거고 매도한다라는 것은 주식 증권을 판다라는 거죠.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제가 뭐 삼성전자 비중 한 5%로 해서 뭐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합시다.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 주식 사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삼성전자 뭐 가지고 있는 보유량 전량 매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뭐예요? 삼성전자 우리 낮은 데서 잘 사서 가격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에선 정리하자 삼성전자 주식 팔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매도의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주식을 사겠다. 그 삼성전자의 회사 가치가 상승한다라는데 삼성전자 주식 사겠다. 매수세가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따라올까요? 주가가 상승하겠죠. 너도 나도 삼성전자 주식 산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상승하죠.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배당 이득이 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가격이 막 올라가기 전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요런 데서 매수해야지. 그래야지 이 시세 차익을 노리죠. 그거를 하는 거고 시세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 이렇다. 주식 매수하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꿀팁들 어떻게 그 지점을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한 꿀팁들은 뒷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포착할 수 있는 컨텐츠들 꿀팁들을 제공해 드릴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주식이라는 게 뭔지 알겠고 매도의 개념은 알겠는데 그럼 뭐 조금 더 한국거래소라든지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이런 거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일단 이 한국거래소 KRX죠.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금융거래소예요. 대한민국의 금융거래소고 자본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가 유일한 거래소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거래소라든지 혹은 뭐 뉴욕 증권거래소 뭐 이렇게 또 있고, 뭐 일본이나 중국도 뭐 다수의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한국거래소 하나밖에 없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소고 자본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게 한국거래소이고요. 이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시장이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이 코넥스 시장, 이렇게 세 가지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뭐 이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증권 역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시장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뒤를 이어서 만들어진 시장이고, 코넥스는 그 뒤를 이어서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다 보니까, 이 코넥스 시장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럼 이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의 차이가 뭐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반도체, 자동차, 뭐 철강, 어때요? 주로 우리나라의 좀 기간 산업이다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게 코스피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특성 자체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묵직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은 실적이에요.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뭐 외국에서 수출 실적이 많다. 뭐 그런 실적들이 좀 바탕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코스피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른데 일단은 뭐 상장 종목들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표 종목들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죠. 카카오 게임즈, 게임 관련된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떤 종목입니까? 컨텐츠 제작하고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종목들하고 약간 좀 상반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어떻습니까? 신약 대박이 터져야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카카오 게임즈, 새로운 게임들 뭐 대작이 나와야 되고 그게 또 흥행이 돼야지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때요? 뭐 기생충 같은 그런 좀 대박 컨텐츠들이 나와줘야 돼요. 한마디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단순 실적에 대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뭔가 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많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에 기반해서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시장에서 이제 좀 일반적인 특성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하고, 종목들이 좀 시가총액도 크고 좀 묵직하게 가고, 그러면서 좀 뚜렷한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스몰캡의 작은 종목이라 좀 엉덩이 가볍게 시세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단순히 실적 부분보다도 뭐랄까요, 뭐 꿈이나 희망을 품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종목이 중요하지 뭐 코스피 상장된 종목이냐 코스닥 상장된 종목이냐 그걸 그렇게까지 따지진 않아요. 다만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나눠지고 일반적으로 좀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한국거래소, 제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래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 한국거래소랑, 그러면은 한국거래소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 증권을 산다, 주식을 한 주를 산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국거래소에 직접적으로 주문을 넣는 걸까요? 결코 아니죠. 이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자체가 회원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회원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은 개인이 회원이냐? 그게 아니에요. 증권사라든지 선물사라든지 은행이 이 한국거래소의 회원입니다. 증권사라든지 선물사라든지 은행이 이 한국거래소의 회원이고, 우리들 이 투자의 3주체라고 하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이 회원들의 창구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증권사나 선물사, 은행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죠. 우리는 이 투자의 3주체인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은 이 회원사, 증권사나 선물사, 은행의 창구를 이용하는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익 구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이 개인, 외국인,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투자의 3주체,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좀 세 가지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 그 수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50%에 달하고요. 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그리고 기관이 차지하는 비용이 30%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50%가 넘으면은 개인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매매를 할 때 있어가지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여기 외인과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개인은 절대적인 비중이 많은 거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자금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금이 많이 떨어지고 정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야. 매매를 정말 못해. 그게 개인이고,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는 자금력도 크고 정보력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전 매매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수급적인 여건, 이 투자의 3주체, 내가 보고 있는 이 주식, 이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기관이 사고 있는지, 개인이 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내고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고서 매매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승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 관련해 가지고는 간단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되,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외인, 기관에서도 그 세부 규정으로 금융투자, 은행, 보험, 연기금 어떤 계정을 좀 봐야 되는지, 그 각 계정별로 특징이 뭔지,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계략적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 이 세 가지를 투자의 3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미 투자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개인 투자자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 주식시장에서 한국거래소가 있고, 유일한 거래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게 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고요. 이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의 주체가 이 개인, 그리고 외국인, 기관,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어진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알았다. 나도 이 투자의 주체이고 이 투자의 3주체 중에 하나인 개인인데,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거래한다라고 하는데, 이 거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한국거래소 유일한 거래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국거래소에 우리가 바로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주세요라고 거래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회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랑 회원 계약을 맺고 있는,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있는 증권사, 선물사, 은행의 창구를 이용해야 돼요. 은행의 창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마다 증권사나 선물사나 은행에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나 선물사나 은행에서 이 거래 시스템을 제공을 해줍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 적금 하듯이 똑같이 창구에서 업무를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다르죠.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인데, 지금은 이렇게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혹은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한마디로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이 PC로 매매할 수 있는 매매 시스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요즘 다들 스마트폰 쓰시니까 이 모바일로 매매할 수 있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HTS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HTS로 매매하냐, MTS로 매매를 하냐, 뭘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더 잘 날까요? 그거는 없어요. HTS로 매매를 하든 MTS로 매매를 하든 결국은 매수 주문 어디다 놓고 매도 주문 어디다 놓고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뭘로 매매를 해야 더 수익을 잘 본다라는 건 없어요. 그렇긴 한데 왜 HTS로 매매를 하시라라고 제가 좀 권장을 드리냐면은 보시면은 여기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모니터가 지금 상당히 여러 대가 있는데 이 모바일로 이 휴대폰으로 이 모바일로 뭔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투자 정보를 얻는 데는 굉장히 좀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좀 시시각각으로 좀 정보들을 좀 종합해서 어떤 종목을 좀 추려내야 될 텐데 그 과정을 거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다만 HTS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보를 이 모니터 화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공받고 조금 더 훌륭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HTS를 이용하기를 조금 더 권장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그 매매 비중으로 또 놓고 보면은 MTS의 비중이 좀 현저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HTS로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습관화해서 그렇게 매매를 해보자.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좀 훌륭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HTS 처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 나 PC로 매매할 텐데 이거 뭐 세팅하는 방법도 모르고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HTS 설정하는 방법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HTS 제공해 드린다라고 해도 다양한 정보들이 좀 제공되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정보들을 추려서 매매할지가 또 중요한 건데 저랑 이 그 속성 교육 자료를 보시고 제가 만든 자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포커스를 집중을 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잖아요. 거기에 알맞는 화면 구성을 HTS 화면 구성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컨텐츠도 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자. HTS로 매매하자. 그런 습관만 들이면은 거기서 매매할 수 있는 뭐 도구라고 하죠. 매매 툴 같은 거는 제가 다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겠다라고 좀 하는 거니까 화면 세팅, 구성 그런 부분들도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HTS로 매매하는 습관을 최대 한도로 좀 길러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주식시장에서 바로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부분, 주식이 뭔지, 그리고 뭐 코스피 코스닥의 좀 시장에 갖는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의 3주체가 가지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개략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서 더 살을 입히고 우리가 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좀 이런 거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주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배움, 공부다. 소음과 투자라는 책이 있어요. 소음과 투자라는 책이 있고 이거는 뭐 리처드 번스타인이라는 이 월가에서 40년 넘게 활약 중인 투자의 거장입니다. 거장인데 정보가 많아지는 것이 곧 성공 투자냐? 정보가 많으면 결국 수익 보는 투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소음과 투자. 소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게 소음이고 오히려 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주린이 속성 교육 과정을 만든 것 자체가 그래요. 다양하게 뭐 다양한 투자에 대한 정보들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막 백날 배워봤자 안 돼요. 정말로 매매를 하는데 실전에서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키트만 좀 우리가 알고서 덤빈다라고 하면은 뭐 5년이건 10년이건 이 주식시장에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배우고 훨씬 실속 있게 주식 매매, 실전 매매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리처드 번스타인 그 투자 거장이 했던 말처럼 소음과 투자 공부하고 뭐 그런데 너무 매진하는 것보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기초 교육 핵심 교육 자료 보시고서 정말 실전 매매에 유용한 그런 핵심 내용들만 좀 쏙쏙 추려서 받아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로 만든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 뒷부분에 제가 제공해 드릴 내용들 같이 좀 숙지하시고 하면은 정말로 소음과 투자하는데 필요한 내용만 추려놨다라는 내용을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영상은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